선생님, 의식이라는 게 네네.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의식의 의미를 아시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네. 의식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진짜 굉장히 깊은 얘기인데, 이게. 왜냐면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근원을 파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그 문제점이, 그 의문점이 이제 나오게 마련인데, 우리가 일단은 우리의 생각이, 의식이 이제 삼각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이제 이 삼각형은 창조주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기능이 있는, 알아차리는 기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하는 기능, 이게 삼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알아차리느냐, 이 안에 들어오는 거. 내가 만약에 어떤 이제 이런 것을 본다 이거야. 내가 이걸 본다라는 거는 이 삼각형 안에서 이것을 관찰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무엇을 발산하냐면, 무엇을 바깥으로 내뿜으냐면 빛을 내뿜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모든 우주의 사물은 다 전부 회전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삼각형은 회전을 인식하는 거예요. 회전을. 근데 이런 단순한 빛을 인식하고 냄새를 인식하고 뭐 소리, 맛, 전에 우리의 감각을 이제 얘기했을 때 이런 모든 감각도 인식하지만 어떤 생각도 인식을 한다고요. 얘가. 뭐 생각을 인식하는 게 뭐야? 생각이라는 건 내 안에서 떠오르는 거 아니야? 무엇을 내가 생각한다는 거, 그것은 내 안에서 뭔가 그 생각이라는 게 창조가 되는 게 아니야? 뇌에서. 뇌에서. 그리고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치들이 되새겨지는 거 아니야? 그 경험치들을 다 모아서 뭔가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게 생각 아니야?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내가 이 삼각형에 들어오는 어떤 그 에너지를 인식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물리학에서 말하는 양자 얽힘이라는 걸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게 이해가 돼야 이 생각이라는 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양자 얽힘이라는 게 뭐냐면은 동일한 회전축을 갖는 두 개의 입자를 말해요. 두 개. 동일한 회전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예를 들자면 요게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축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회전축입니다. 이게 회전축. 근데 요렇게 도는 회전축과 축은 동일한데 반대 방향으로 도는 회전축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왜 인위적으로 만들어? 축이 같은 스핀만 반대 방향인 그런 입자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왜 그건 자연적으로 없어? 예, 자연적으로는 없어요, 그게. 예. 이 우주에. 예, 없어요. 왜 없냐? 그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풍선을 우리가 볼 때 동그래진 이유가 풍선 안에 있는 모든 기체들은 모든 방향으로 각자 향한다고 그랬죠. 모든 방향이에요. 겹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풍선 안에 있는 모든 기체 중에 방향이 겹치는 게 한 개도 없다고. 축이 겹치는 것도 한 개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풍선만 그래요? 아니요. 온 우주에 돌아다니는 빛 중에 같은 방향의 빛은 한 개도 없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죠? 거의 무한한 네, 무한한 수예요. 그래서 원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무한한 원이라는 게 무한하죠. 이 원이라는 것 자체가 3.14 파이. 예. 그래서 공간은 그걸 자를 수도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물질이 원형으로 돼 있다고 다. 자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듯이 빛 자체가 그래요. 빛 자체가 모든 게 이 온 우주에 있는 그 수많은 빛들이 같은 방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그걸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굉장히 높은 자기장을 걸어서 억지로 축을 갖게 만들면 예? 얘네들은 하나라고 생각한다고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무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얘네들이 움직이면 반드시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주 끝과 끝. 예,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시 공간이 없어요. 얘네들은 시 공간이 없다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얘네들한테는 그 공간이 없다라고 느껴진다고요. 시간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고. 그러니까 빛은 시간이 없어요. 내가 빛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은 템포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지만 빛 자체는 내가 만약에 빛이라면 이 우주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체망원경을 통해서 만원경을 통해서 뭐 몇십억 전에 출발한 빛을 우리가 봤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몇십억의 시간인 거예요. 근데 빛은 내가 좀 전에 여기 나가서 바로 부닥쳤네요. 몇십억이라는 게 없어요, 빛은. 그냥 그 순간만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이 몇십억 년이라는 게 빛의 입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거리와 시간은 존재하지 않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이 움직여요, 얘네 둘은. 그게 양자 얽힘 현상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느 곳에 뭐 이원성에 생각하든 이론성에 생각하든 어떤 생각을 이제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할 때 그 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축과 유사한 생각의 축이 일치할 때 그 생각의 데이터가 확 들어온다고요. 신기하게도. 그게 우리가 좋은 생각 났네? 할 때 그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도 물론 그래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파장에 그 생각들이 나의 주변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나의 생각과 어떤 사람이 나의 생각과 또 일치하는 순간이 오면 나의 생각도 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신기하죠. 그게 그 양자 얽힘 현상을 이해하시면 생각이라는 게 우리가 의식이라는 게 어떤 회전을 인식하는 거고 그 회전에 축이 있구나. 근데 그 축이 맞아 떨어지면 그게 일치가 돼서 나라고 생각되고 그쪽에서의 그 데이터, 쉽게 말하자면 데이터들이 일순간에 확 나한테 들어올 수 있구나. 물론 내 것도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런 이제 원리예요. 내 것도 나갈 수 있다. 그럼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을 읽는다. 그다음에 뭐 예언 이런 것도 다 그런 원리예요. 그게. 그럼 양자 컴퓨터가 이걸 이용해서 빠른 거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그 양자 컴퓨터가 왜 빠르냐면 기존의 컴퓨터는 1과 0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빛의 속도로 계산을 해요. 하지만 컴퓨터의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연상잔치, 뭐, 응? 기억잔치, 응? 저장장치, 뭐 이런 데를 계속 왔다 갔다. 엄청난 수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예. 모든 게 한 곳에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장치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한 값을 저장하고 저장한 값을 다시 또 일로 옮기고 다시 또 저장하고 이게 엄청나게 이제 물론 이제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그게 그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빛의 속도로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게. 수십억 분 뭐. 예. 수십억 번 계산을 하려면 그 수십억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빛의 속도라고 하지만 시간이 엄청나게 이제 복잡한 계산들은 오래 걸리는 거라고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뭐가 이점이 있냐면 여기서 계산한 내용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이 여기에서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했나 모르겠네. 예. 얘가 어떤 계산을 한 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이 얘가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오고 가는 시간들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거기다 또 얘는 1과 0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쓰는 거예요. 이게. 상태를. 기존의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이진법을 썼지만 얘는 뭐 사진법을 쓸 수도 있고 더 기술이 발달하면 그래가지고 이게 얘가 이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얘가 똑같이 움직이니까 그 데이터 처리하는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근데 선생님 어떻게 축을 같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떤 원리인지. 그게 제가 전에 굉장히 이제 차가운 온도로 낮추면 얘네들이 그 전에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았을 때는 얘네들이 계속 그 전자 구름이 동그랗게 형성이 되는데 왜 그러냐? 이 빛이 랜덤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방향에서 들어오고 또 나갈 때도 모든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얘가 항상 그 전자 구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자 구름이 이렇게 원형을 만들고 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첩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과학계에서 얘기하는 중첩. 과학자들은 이렇게 빛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전자가 여러 군데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걸 중첩 현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빛의 구름으로 있다가 어떤 물질과 반응할 때 순간적으로 이게 전자로 변한다고요. 그러거나 우리가 어떤 관찰을 통해서도 이게 구름의 형태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전자로 변하기 때문에 이게 랜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전자가.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모든 곳에 다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자면 그게 아니죠. 근데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이제 그 전자의 구름이 도는데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자기장을 걸어주거나 아니면 온도를 굉장히 낮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얘네들이 모든 방향으로 들어가고 나고 하는 게 멈춰진다고요. 이 부분 이해하셨을지 모르겠네. 온도를 굉장히 낮춘다는 얘기는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절대 온도. 네, 절대 온도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래서 그렇게 낮아지게 되면 일정한 궤도만 남겠죠, 나중에는. 그죠? 거기다 또 높은 자기장을 걸어주면 걔가 아주 더 일정한 궤도만 돈다고요. 그래서 축을 인위적으로 같은 축에 스핀만 다른 그런 입자를 만드는 거예요. 같은 축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축은 같아요. 근데 한쪽은 이렇게 돌고, 예? 축은 같은데 한쪽은 이렇게 돌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돌고. 축은 같죠? 예. 회전 방향만 다르지. 그렇게 두 개의 입자를 강력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기장 그리고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하면 얘네들이 딱 일치가 되는 상태가 돼요. 그거를 얘네들을 싹 분리를 시킨다고. 그렇게 일치가 됐어. 싹 분리시켜. 그리고 얘네들도 역시 계속 그걸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요걸 또 온도가 높거나 또 자기장을 또 훅 빼버리면 또 얘네들이 막 또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쵸? 응?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서 이제 요 현상을 얽힘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응? 이렇게 두 개의 축이 같은 게 우리 눈에는 떨어져 있지만 얘네들 입장에서는 같이 도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현상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런 고도의 기술이 이제 필요한 거야. 양자 얽힘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키려는 기술.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얘네들이 또 흔들리면 얽힘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띄워놓더라도 계속 그 축을 유지할 수 있게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게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기술이라고요. 의식도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네네. 우리가 의식이 되게 높아졌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의식은 자율의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이 이원성에 주로 축을 갖느냐 아니면 이론성에 주로 축을 갖고서 도느냐예요. 그게 우리가 의식이 높아졌다 낮았다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그 하늘의 뜻, 하늘이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으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게 옳은 것인지를 알아가는 단계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점점 의식이 높아질수록 하늘의 뜻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나의 생각도 더 그 뜻에 부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화 방향이 설정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높다라는 거는 우리가 나의 생각의 축을 이원성에서 놀게 하느냐 이론성에서 놀게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이게 뭐 좋다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율의지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의식이 높다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졌다, 뭐 왜곡이 없어졌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원성에서의 나의 의식의 축이 있을 때는 이원성의 생각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나의 축이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나의 축이 이론성에 맞춰져 있으면 이론성에 또 생각들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근데 이런 것도 좀 관계가 있을까요? 금묵자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식이 막 높아요.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도 어찌 보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가 이론성의 생각에 이제 그 맞춰져 있으면 내 생각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의 그 생각의 에너지가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발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의식의 그 에너지의 발산이 생각의 축의 발산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자기도 모르게 그냥 느끼는 건데 문제는 그 받는 사람이 그런 거 저런 거 다 무시하고 나는 계속 이원성에 관심만 쏠려. 나는 이쪽으로는 관심이 안 가. 이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개인의 어떤 의식도 있겠지만 어떤 집단의 의식도 존재할까요? 그럼요. 이렇게 이제 개개인의 이제 축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 이제 그게 이제 가족들의 축도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이제 나오겠죠? 아유, 이 가족은 대체로 축이 다 이원 쪽에 가 있네. 이 가족은 이런 쪽에 가 있네. 이 가족은 뭐 이쪽으로 가 있네. 이제 그 가족의 평균값이 나오듯이 어떤 집단의 평균값도 나오는 거고 한 나라의 한 민족의 평균값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거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수준에 있을까요, 의식이?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너무 그 해방 이후에 어떤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서양 문물이 또 너무 급속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정신 문명 쪽에서 완전히 물질 문명 쪽으로 너무 급격하게 변해가지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차분하게 정리가 되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원성에 많이 가 있어요.
이원성에 많이 가 있으면서도 많이 흔들려요. 이원성에서 또 많이 흔들려 지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끝으로 그러면 이 양자역학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네. 기도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기도라는 게 그 혼돈의 상태를 이제 신에게 물어본다라는 의미, 땅에서 하늘로라는 의미가 있듯이 이론성으로 나의 그 생각을 두는 거예요. 이론성에 그 축을, 나의 의식의 축을 여기다 두는 거예요. 예. 그럼으로써 그 하늘에 나의 생각과 나의 그 어떤 그 의식이 이쪽에 맞춰지다 보면은 하늘과 일치하는 그 순간이 올 수 있겠죠, 그죠? 예? 응답이네요. 예. 어찌 보면. 그러니까 내 생각도 보내지만 내 생각을 일의 축에 맞춰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의 축이 맞으면 또 받을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응답, 좀 전에 얘기한 거죠, 응답. 그렇게 나의 의식을 일원성,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아, 잘 들었습니다. 네. 이게 대답이 네, 됐습니다. 예. 됐네. 다음에 또 차에 대해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